수양대군 관상의 풀템 선비 장현의 등장. 능군리의 여인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조선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아침에 홍삼 전과를 많이 먹었나? 어째 심장이 두근대네. 여인들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지금은 오랑캐와 전쟁 중인 1637년 병자호란. 늠름하게 풀템을 맞추고 온 이후 역시 의병에 나가기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피난 가는 길입니다. 안전한 빤스런을 위함이라고? 호감도가 급하락합니다. 이 갑주 말이오. 피난길에 혹이 오랑캐를 만나 다칠까 걱정이 돼서 입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현을 비웃고 욕하기 시작하지만 얼마 뒤 오랑캐군이 쳐들어오고 군과 의병, 여인들까지 모두 당하자 등장하는 남자 이장현. 이어서 장현은 달려오는 이들을 여유롭게 피하고 숨겨뒀던 무예 실력으로 적들을 일도양단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그 누구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줬던 여인이 위험에 처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은 바로 괜찮습니까? 이장현. 병자호란 속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MBC 연인입니다. 오랑캐가 임금님을 가두었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에 쳐들어온 오랑캐. 갑작스러운 전란에 능군리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다음날 마을에 모여 중대 발표를 시작하죠. 임금께서 갇히시었소. 그대들의 중심을 만천하에 보입시다. 하지만 서생들의 당찬 기백이 목청 좋네. 노래를 했으면 잘했겠어. 장현은 영 못마땅해 보였고 그저 길체만 신경 쓰일 뿐이었습니다. 왜 오시오? 뭡니까? 아니 왜 오는지 궁금해서. 아니 뭐 그런 걸 물어. 감동받아서 울 수도 있지. 중심으로 벅차오른 자들은 나서시오. 내가 가리다! 서생들은 충심과 애국심에 불타 목숨이 걸린 의병에 자원하기 시작하고 나도 가렸어! 나도 가리다! 잇따른 자원으로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야야야야 너는 가지마. 그때 그대는 어찌하겠소? 갑자기 장현에게 꽂히는 시선들. 나는 의병에 나설 생각이 없소이다. 너무나 뻔뻔하게 소신을 밝히는 장현. 의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스승이 중재에 나서지만 의로운 마음이 스스로 충만에 나설 뿐 강요할 수는 없네. 나가 싸울 만큼 건강이 좋지 않거든.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요. 호의를 발로 걷어차는 장현. 근데 그게 참 궁금하단 말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는데 왜 백성이 임금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라의 근본을 구하는 일입니다. 위험할 때 제일 먼저 몸을 피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 하는 일이요? 천하의 근본도 모르는 주제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긴 해도 나라님에 대한 충을 당연시하는 당시의 사상으로 장현의 생각은 사실상 오랑캐와 다를 바가 없었죠. 나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그대들은 열심히 임금님을 구해보시오. 늘 그렇듯 자신의 생각을 당차게 얘기하고 떠났는데 자신을 경면의 표정으로 바라보는 길치의 시선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장현. 한편 구장은 내빼는 장현의 모습에 불만이 가득했고 사내로 태어나서 말이야. 전장에서 말도 달려보고, 검도 휘둘러보고 그래야지. 야 이놈아, 그 전쟁이 재밌을 것 같으냐? 뭐 나쁜 놈들 혼내주는 거 아니에요. 오랑캐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쳐들어온 것 같아?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사람 쑤시고 다니는데 그놈들이 어디 착한 놈들입니까? 그냥 리얼만 칩시다. 하긴 착한 놈들도 아니지. 근데 사내들이 다 의병으로 출정을 나가면 이 동네엔 누가 남을꼬? 갑자기 머릿속은 길체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바로 찾아갑니다. 낭자, 아직도 피난 안 가셨어? 곧 갑니다. 장현의 비겁한 모습에 길체는 아직 실망한 듯 보였는데 그러지 말고 낭자도 나와 함께 피난 가십시다. 어머머? 갑작스런 피난 고백. 도련님이나 부지런히 도망가셔요. 당연히 길체는 거절하지만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의병들 말이오. 전쟁의 현실을 알려주죠. 그쪽이나 피난길에 뒤로 넘어졌다 코 깨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우리 당당한 연준 도련님은 오랑캐들을 다 무찌르고 오랑캐를 본 적 있습니까? 그야 없겠지. 아직 오랑캐가 이 아래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으니 오랑캐에 대해서 뭘 아시오? 압록강 인근 조선에서도 한참 북쪽인 의주 생활하며 오랑캐 무서움에 대해 뼈저리게 알고 있는 장현은 짐승의 생살과 생피를 먹고 내외의 법도 없이 아무렇게나 엉켜 사는 미개한 종족이라고 들었어. 아니란 말이요? 짐승의 생살과 생피를 먹기는 하지. 오랑캐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말 위에서 먹고 잘 수 있을 만큼 단련된 전사들이란 얘기 못 들었어. 오랑캐들은 농사 짓는 일에도 서투르고 대부분 글과 종이도 구분 못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글은 몰라도 사람 죽일 줄은 압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충고였죠. 낭자의 그 찬란 연준도령?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으며 나라 걱정에 심장이 미어지는 그 연준도령 말입니다. 그 충심은 참으로 갸륵하나 오랑캐 전사들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난 오랑캐 전사들을 상대로 무사할 것 같습니까? 전쟁과 오랑캐를 겪어보지 않았던 무지하고 순수했던 길치는 이제서야 현실을 조금 깨닫죠. 당연히 고작 며칠 훈련한 의병들이 전투가 삶 그 자체인 오랑캐들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죠. 의병 나가는 걸 그만두세요. 연준이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현에게 들은 것들을 예? 전달하죠. 그 거친 오랑캐 놈들에게 필시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하께서 남한산성에 갇혀 계십니다. 이제 조선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비굴하게 살거나 떳떳하게 죽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고 말려야 해. 청군 전사들이 날래고 잔인해서 글 공부만 하던 유생들은 상대가 되지 않겠지. 싸움을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니야. 일단 근력은 좀 돼야 뭐라도. 드러님께는 뜨거운 충심이 있고 지략이 있으니. 오랑캐들은 지략이 없으며 저희 대장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던? 군자? 그래 군자 좋지. 헌데 난 임금님이 살던 죽던 관심 없어. 길채야. 어떻게든 연준을 막기 위해서 연적인 은혜에게까지 도련님이 죽게 될 셈이야? 부탁하죠. 은혜 역시 강한 척을 하며 버텼지만 연준이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길치의 작전대로 연준을 설득하는 은혜. 과연 연준의 목숨과 사랑을 구할 수 있을지. 됐어. 얘기가 잘 듣게야. 하지만 은혜야, 나랑 혼례부터 올리기로 하셨어. 망했다. 뭐? 전쟁에 나가지 말랬더니 혼례? 홀레라니. 네 말이 다 맞아. 도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무 연도 맺지 않고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어. 아, 다 네 덕분이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본인이 건너게 만들었으니 최악의 상황에 치달아 버렸죠. 왜 내가 아니고 은혜라고? 사내들은 자본 물고기엔 밥 안 주고 자기 좋단 여잔 금세 시시한다면서요. 그때 위로를 하려고 뱉은 종종이의 말에 나쁜 생각이 번뜩이는 길치. 그러니 이제 연준도련님 생각은 연준도련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배필이 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게야. 그렇게 다른 남자와 혼담이 오가면 연준도 자신을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능훈이의 힘 캐릭터인 공순약을 불러내는데, 어찌 나를 보자고. 참으로 서운합니다. 오래전 집안 어른들끼리 저와 도령님을 놓고 잘하면 혼인을 시켜도 좋겠다 말이 오간 적도 있다면서요? 다 어르신들 욕심이죠. 연준도령은 출정 전에 은혜와 혼례하여 마음을 보이겠다 했다던데. 아 설마 길치야, 참으로 무심하셔요. 사람 마음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다. 낭장. 그렇게 순수 청년 순약은 어? 뭔가를 깨달아 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웅변을 시작하는데, 길채 낭자. 저와 혼인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길치는 순약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연준의 반응을 살필 뿐이었죠. 도련님 어찌 제 마음은 하늘 아래 부끄럼 없이 떳떳하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물으시면 오늘 용기를 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 많은 데서 이 무슨 주태야? 아버지! 이 아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들의 소원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심지어 평소 순약을 흠모하던 여인도 상처를 받고 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촌극을 모두 지켜본 장현. 수가 너무 뻔한 길체를 보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뭐? 혼인? 홧김에 혼인을 하시겠다? 과연 그 숙맥 같은 순약도령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 요란하게 청혼을 했을지, 그런다고 연준도령이 마음을 돌릴 것 같소? 당연히 장현은 속내를 모두 읽고 있었고, 연준도령은 말이요, 계산에 밝은 사람이요. 낭자에게 흔들리는 척 했겠으나 낭자와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왠 줄 아시오? 낭자처럼 평판이 안 좋은 여인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 그자는 심약해서 낭자를 절대 닮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 연준도령이 계산에 밟고 심약해? 고작 자기 업무 구하자고 피난짐이나 챙기는 주제에 임금님과 백성을 구하려 목숨을 걸겠다는 연준도령을 함부로 입에 올려?
한 번만 더. 그 가증스러운 입에 연준도령 이름자를 올리면 그대의 돌덩이 같은 면상을 가루로 만들어 주리다. 잔뜩 화가 나서 길채는 떠나고 가루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출병 전에 순약도령과 혼례를 할 셈이니? 연준도 함께하는 자리. 은혜는 들직구를 날려버리는데 순약도련님은 본시 부모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니 혼례를 수락하는 길채. 낭자.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연준의 반응을 살피지만 안중에도 없는 연준. 우리 함께 혼례를 올리도록 할까요? 도련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 좋지요. 길채의 반응을 1도 신경 안 쓰는 연준은 당연히 좋다고 하고 길채는 시리에 빠지지만 애기씨 무정해. 누가? 참으로 무정해. 본인이 먼저 무정해 쳤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창현. 연준도령이 혼이 나는 게 그리 서러우시오. 나라가 넘어가고 임금이 갇힌 판국에 그게 그리 슬퍼? 예. 저는 나라 넘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슬픕니다. 까짓거 전쟁나 죽는 것 따윈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아요. 이 철부지 같은 길채의 말에 내가 다 말이 안 나오네 아주 그냥. 아유. 죽는 게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다. 못 말리겠네. 근데 도와드리리까? 낭자. 내가 낭자에게 도움을 주면 낭자는 내게 뭘 해주시겠소? 사람 놀리지 말고 가세요. 가요. 길채는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장현의 표정이 지금 제 표정입니다. 그날 밤 갑자 병장기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수달 전에 장만해놓은 갑자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를 사두다뇨. 그저 장사치 직감이지요. 오랑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언젠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원 사창에 쌀을 대준 은혜도 다 갚질 못했는데 이번에도 조건이 있으십니까? 이제 장사꾼 장현의 심계를 파악하기 시작한 연준. 이제야 말이 통합니다. 의병 출정 전에 혼인을 서두르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사오는데 그 혼례를 조금만 뒤로 미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여 전장에 나가 죽기라도 하면 말 다 했는가? 전장에 나간다면서 목숨 걸 각오가 아니 되어 있습니까? 차분하고 냉정한 창현의 또 다른 모습. 사내들은 아내가 죽어 새 부인을 맞이해도 그 자녀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으나 여인이 홀로 되어 재가를 하게 되면 재가한 여인의 자식은 과거에 응할 수 없어 관직길이 막히게 되지요. 허니 아내를 잃은 남편의 삶은 계속되나 남편을 잃은 아내의 삶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의견일 수 있으나 능군이 애기씨들의 앞날을 생각해 주시지요. 마을 여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같이 귀해하며 키우신 분들이 온데 그이들의 앞날을 벼랑으로 내모실 생각이십니까? 결국 장현의 뜻대로 상황은 돌아가죠. 해서 우리 능군리 자네들은 모두 출병 전에 혼례를 올리지 않기로 했소. 순혁은 눈물을 머금고 이 얘기를 하지만 길채는 얘기를 듣고 화색이 돕니다. 나는 길채 낭자에게 낭자! 길채 낭자! 같은 시각 은혜 역시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내가 이장현 그 사람을 오해했어요. 알고 보니 참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 시각 길채는 그저 신나서 연준을 보러 오는데 입맞춤을 하는 두 사람. 연준과 은혜 입맞춤을 일렬에서 직관했으면 마음을 접을 법도 한데 괜찮아. 그래도 혼례를 올리는 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자기 합리화로 그거면 됐어. 연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혼례는 안 치르신다지요? 그날 밤 장현이 또 등장합니다. 나만 따라다니세요? 나한테 줄 거 없어. 감사의 표시라든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어서 길채를 당황시킬 만한 질문을 하죠. 순약도령한테 연준도령을 지켜주는 대가로 조건을 걸었지요. 사실 장현이 오기 직전 약속을 하나 했었는데 도련님께서 돌아오실 때 단 둘이 단 둘이? 종종이 없이 종종이 없이? 연준 도령을 지켜주면 포상을 준다는 다소 슬픈 약속이었죠. 종종 역시 단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엿들었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백성을 구하는데 보탬이 되고도 운이 좋게 살아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낭자의 그 귀한 입술을 한번 주시오.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다시 날리는 그때 길채의 손목을 잡은 장현은 나지막이 이야기합니다. 잘했어. 이래야지. 우리가 떠난 후에
거기 오랑캐를 만나거든. 지금처럼 대차게 쫓아버리시오. 마치 뭔가를 예상한 듯한 장현의 한마디. 강하게 저항하는 그녀를 보고 살짝 안심한 듯 보입니다. 갑니다. 비록 이 정도로 오랑캐가 물러나진 않겠지만 그녀를 데려갈 수 없으니 장현은 이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강토를 진입한 오랑캐를 물리치겠나이다. 다음날 연주는 출정식 선언을 하고 비록 죽을지라도 강하게 의지를 불태우는 능군리 의병단. 그때 연준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모든 의병들을 통틀어 제일 단단하고 휘황찬란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데 피난 가는 길입니다. 피난 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각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와중 은혜가 찾아오고 여인들의 물건을 하나씩 지니고 있으면 목숨을 구한다지요. 저기 우리는 피난 가는 건데. 피난길도 무섭죠. 아 이래서 연준이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장현을 길치에게 데려오죠. 장현 도련님께 드릴 거 있지 않니? 피난가는 돌덩어리에게 줄 물건은 없소? 틱틱대며 돌아서는 길치를 잡아 끌고 나는 있는데. 그리고는 은장도를 선물하죠. 어디서 또 뻔한 수작을. 됐어요.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저 산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거든. 반드시 피난을 가시오. 도련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피난은 무슨?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방준에도 만삭이고. 낭자 혼자라도 피난을 가시오. 나도 다른 사람들한텐 관심 없어. 정말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낙조했소이다. 길체만이라도 구하고 싶은 장현. 그래도 낭자께 고맙습니다. 뜬에게 이리 친절히 대해주시니. 우리 마을의 은인이신데요. 또한 장차 저와 가까운 사이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게 무슨 소리지? 그게 무슨 말이요? 길체를 좋아하시죠? 조호석 돌직구에 눈구렁이 같던 장현도 넋이 나가버리고 조안? 아니죠? 길체와 전 함께 자랐어요. 길체는 제가 잘 압니다. 어쩌면 길체 본인보다 제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저는 길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답니다. 제가 길체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아셔요? 여인들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 겁나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땐 가장 의지되는 사람을 찾죠. 저는 회운랜 날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연준 도련님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길체가 누굴 보았는지도 보았죠. 은혜는 길체가 누굴 보았는지 말해주진 않지만 이게 사실상 말해준 거죠. 무사히 다녀오셔요. 저와 길체 모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사로 그 답을 대신하죠. 그렇게 의병들은 늠름하게 눈군리를 떠나고 한편 배영을 하던 길체는 뒤늦게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장현도련님이 내놓은 갑주랍니다. 응? 근데 조건으로 특이한 걸 걸었대요? 무슨 조건? 출병 전에 홀레시고 올리지 말라고 했다나 뭐라나. 길체를 위해 혼례를 막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장현도령 때문에 다들 홀리식을 안 올렸다는 게요? 그렇다니까요. 내 도와드리니까. 장현이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때 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누굴 봤는지 아니? 자신도 모르게 장현에게 마음이 생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으이구 이제 알았어? 내가 오이 답답하. 그 돌덩어리를 봤어? 얼마 뒤 눈군리 일행들은 군병들 무리에 무사히 합류하게 되고 자 보게. 저기 전하께서 계시네. 전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진을 친 걸 모르셔. 이제 알려드려야지. 예. 수많은 조선의 군사들과 의병들은 한데 모여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전하, 험천에서 불화살이 올랐습니다. 근왕병이 당도했나이다. 그 소식은 무사히 임금에게까지 닿았고 이 전쟁에도 조금의 희망을 느끼기 시작하죠. 전하를 위해 죽는 자 사직에 세세토록 이름이 새겨질 것이니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그대들의 검으로 전하를 구하겠는가? 병사들은 전쟁을 앞두고 한껏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습이야! 갑작스럽게 하늘에선 불화살 세례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오랑캐들의 조총 부대와 기습을 맞닥뜨리니 의병들은 모두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때 연주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책 속에 봤던 충이 아닌
이상보다 매서운 현실의 참상을 보게 되죠. 한편 뛰어난 지략가 장현은 피난처에서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정세규 장군의 근황병이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에 오랑캐 놈들을 만나 대패했다더군. 그 능군리 도련님들도 정세규 장군한테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이 아래까지 내려오진 않겠지. 그런데 이번에 그 오랑캐들 중엔 몽골병도 섞여 있다더군. 몽골병이라는 말을 듣자 눈빛이 변하는 장현. 몽골병들은 달라. 만주족과 한족은 칸의 엄한 군기를 따를 테지만 몽골병들은 이번 전쟁에 참전한 목적이 따로 있을 것이다. 장현이 생각한 몽골병의 목적은 재물과 여자. 마을에 남은 여인들이었죠. 그 시간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을에 남아있던 길채는 어느 순간 자신이 연준도령보다 장현을 더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덩어리는 왜 끼어들어? 길채야. 너 머리 올렸니? 머리를 올린 은혜. 혼담이 오갔을 뿐이라곤 하나 난 이미 연준도련님의 안사람인걸. 안사람이나 진배 없지요. 거지거지 한다. 한편 연준은 운 좋게 살아남지만 연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모두 사망했죠. 심지어 길채를 사랑했던 순박한 청년 신약 또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한 살아남은 서생들은 전의를 잃고 난 돌아가겠네. 능군리로 돌아가고 싶어. 연준과 한 명의 서생을 제외한 생존자들은 마을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각 장현은 전쟁의 상황을 읽고 있었고 말발굽 소리야. 놈들이 오고 있어. 나는 저 산에 올라 불을 피워 인근 고을에 알릴 테니 넌 양암을 데리고 내가 미리 일러준 곳으로 몸을 피하거라. 량암이 마을에 잠깐 내려갔는데 이런 상황 개인 행동을? 뭐? 언제? 장만할 게 있다고 마을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정도면 오랑캐들은 마을 근처에 있다. 내가 량암이 데려올 테니까 네가 나 대신 산에 올라서 연기를 올려. 그때 량음이 방문한 시장엔 이미 오랑캐가 들이닥쳤고 량음은 오랑캐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때 마침 등장하는 장현. 다행히 량음을 빠르게 구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미안해. 나는 너가 단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누가 너보고 그거 사가지고 그래? 량음 행동에 화가 났고 만약에 너 잘못되면 잘못되면? 가. 수상합니다. 수상해. 한편 눈문의 여인들은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을 위해 치성을 드리고 있었는데 피난 신호 연기를 발견하는 길채.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합시다. 반드시 피난을 가시오. 장현의 경고가 떠오르며 보통 일이 아님을 느낀 길채는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분명 이장현 그자가 그리 말했습니다. 연기가 오르거든 피난 가라고요. 그자가 속을 알 수 없는 자이긴 하나 그건 헛말을 뱉은 적은 없었네. 그렇게 눈군리 사람들은 피난을 떠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다음에 올 배를 기다리는 여인 넷.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오는 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돌아오는 배의 뱃사공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배는 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어디로요? 일어나. 가야 돼. 길채는 살아남기 위해 무리들을 이동시키고 한편 마을에 남은 송추알배는 마을에서 오랑캐들을 잡아서 주민들이 무사히 피난 갈 시간을 벌고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기억을 살려서 차근차근 오랑캐를 해치우고 있었으나 옛날 같지 않은 몸으로 인해 고전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오랑캐가 송추 할아버지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 은밀하게 다가가는 오랑캐의 뒤로 낯을 꽂으려는 순간 오랑캐에게 걸리게 되고 숨어있던 잔당에게 할아버지도 당하게 됩니다. 이놈씨는 어때? 저걸라도 잡수네. 이나쫓, 어이 말씀은 거 베이시. 다시. 오랑캐가 떠나고 난 자리에서 송추 할아버지와 아내는 다음 생을 약속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 우리 다음 생에도 꼭 신랑 박씨를 만나자오. 내가 큰 땅콩 떼서 네 호강시켜줄게. 일 없어. 김자가 말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다 좋아.
그렇게 능군루에서 떠난 오랑캐들은 길체가 머물렀던 나루토까지 도달하게 됐고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뭐라? 그렇게 임산부와 여인 셋은 오랑캐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종종이 함께 위장 발자국을 남기는 길체. 이어서 몸을 숨긴 그녀들의 뒤로 오랑캐가 등장합니다. 다행히 그들은 지나가지만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데 그때 출산이 임박해버립니다. 그 시각 장현 일행은 능군리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도 다행이구먼. 다들 피는 강 모양이야. 하지만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송추알배 부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울 것 없어? 한날 한시에 가고 싶다더니 소원 성취했구만. 그 무덤 앞에서 장현은 다짐을 하죠. 내 이놈들을 잡아야겠다. 잡다니 누구를요? 송추엽에 죽은 오랑캐 놈들. 우리 셋이서요? 네. 사내로 태어났으면 칼도 휘둘러보고 나쁜 놈들 혼낼 줄도 알아야 한다며. 내 임금님 구하는 건 재미없어도 송추엽에 이리 만든 놈들은 가만 못 두지. 그렇게 가만두지 않기 위해 오랑캐의 길을 막아섰고 왜? 송추알배의 복수를 위해 오랑캐를 향해 단신으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구점은 몽둥이로 잔당을 두들겨줍니다. 그렇게 노력질을 하던 오랑캐 일당들을 모두 정리할 무렵 방둔의 아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길체 일행. 피를 보자 은혜는 기절해버리고 한쪽은 기절, 한쪽은 출산. 어쩔 수 없이 길체가 아이를 받아야 합니다. 보여요? 애기 머리? 모르겠어. 피밖에. 만져봐요. 얼마나 열이 안 된지. 만지라고? 가기 힘들어도 지금은 해야만 하는 상황. 그때 방둔의 비명을 들은 오랑캐. 힘을 줄 때마다 오랑캐는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고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때 이제 꺼내요. 애기. 꺼내라고? 평소의 길체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겠지만 길체 역시 어른으로서 한 걸음 성장하게 되고 아기를 받아냅니다. 은혜야, 너 방준이를 꼭 껴안고 있어. 난 가서 뭐라도 찾아볼 테니까. 어서. 오랑캐에게 잡힐 걸 각오하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뭔가를 발견하는데 이보시오. 옷가지들을 벗겨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준애가 아기가 있어요. 내가 가져온 것 좀 봐. 종종아, 물에 곡식 빠은 걸 풀어서 방준애 먹여. 나는 좀 더 살펴보고 올게. 길체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파밍하러 가는데 길체야, 길체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랬더니 갑자기 나와서 길체를 찾는 은혜. 길체야. 이밤중에 소리를 내며 사람을 찾는다는 건 길체니? 오랑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지금으로는 하네. 나시 설렁가스도 제가 에레스타이나 다르가 전조뱅기지도 지오프레쉬 만약에 트나마이 월스 베스트 지가요 지라스 우리 하야로 그냥 합치자더라. 그 순간
장현이 선물한 은장도로 목숨을 구합니다. 은혜는 마을의 어른이 한 말을 떠올리는데 여인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경우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잠시 적과 얼굴을 마주했다 해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곤 길체와 같이 이 끔찍한 기억을 씻어내기 시작하죠. 길채야,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일은 멘탈이 많이 무너진 은혜를 길체가 다독여주고 너랑 나랑 산길을 굴러서 옷도 찢어지고 피도 난 거야. 넌 오랑캐는 만난 적 없고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살아남기 위해 더욱 굳게 마음을 먹는 두 사람. 오늘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그저 살기 위해서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 산만 넘으면 돼. 금드레에서 우리 눈 살고 있는 불강이한테 가자. 불강이 안 사람이 솜씨가 좋아. 소고기 넣은 미역국에 하얀 쌀밥을 말아달라고 하자. 엿도 고아달라고 하고 식혜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맛있겠지. 조금만 참아. 그날 밤 길체는 평소와 같은 묘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창현의 실루엣을 가진 멋진 도령과 꾀저지한 행색의 길체. 너무나 힘든 하루를 겪은 길체는 기댈 곳이 필요했는지 말없이 도령에게 기댑니다. 전 알아요. 제 낭군 되실 분이지요. 헌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는 길체. 그때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 정체를 할 수 없는 그림자. 오셨어. 정말로 내 서방님들 분이. 아니 서방님이 도끼를 뽑습니다. 저 못생긴 건 뭐야? 오케이. 오랑캐에게 위치를 들킵니다. 정정아, 애기 데리고 뛰어. 얼른 일어나. 이렇게 야밤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하지만 오랑캐들에 비해 달리기가 느린 여인들은 금세 잡혀버리게 됩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 순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고 어둠 속에서 새 남자가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의 복수와 정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남자. 아니 검을 던집니다. 갑자기 등장한 남자들 덕에 모두 목숨을 구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남자 이장현. 괜찮습니까? 이제 좀 제대로 좋아지니? 길체 남자. 그때 서방님 피하세요. 괜찮소? 다친 데는 없습니까? 길치 안이를 먼저 살핀 뒤 헌데 남자, 방금 전에 나보고 서방님이라고 했어. 서방님이 더 중요한 장현.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겪은 두 사람. 그래서인지 길치 얼굴을 보자 안도의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과연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MBC 연희는 금토 오후 9시 50분에 방영합니다. 내심 나를 서방 삼고 싶었구만. 자꾸 놀릴 거예요? 그 마음을 외면하기도 미안한 일이고 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소? 언제까지 그 섬을 하는 건가요? 칸이 왔다는 소문이 있어.
조선 백성들이 무사하겠는가? 칸이 정말 왔는지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한번 알아보지요. 어딜 가십니까? 쫓던 놈들은 마저 쫓아야지. 이제 보니 그 섬이라는 게 내빼기 쉬우려고 쓰는 말이군요. 낭자, 내가 머물렀으면 좋겠어?